그러면 누적으로 한번 보죠. 누적으로 보니까 아까 봤었던 2020년도와 2021년도 시장 다 합친 겁니다. 누적을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래소가 외국인 같은 경우가 50조를 팔았고요. 기관에서가 64조를 팔았죠. 개인들이 거래소에서만 113조를 매수합니다. 코스닥에서는 27조를 매수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들이 2020년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수급의 한 축이 돼준 건 좋았는데 그 전에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방향을 움직여줬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다 빠져버리니까 해외 증시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된 거고, 반대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중심을 여기저기서 잘 잡아서 가도 좋은 케이스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마인드가 그게 가지 못하다는 거죠. 바닥권에 있고 여기서 빠질 자리 없어, 더 위로 갈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을 때는 강했지만 계속해서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 했을 때는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그때부터는 투매가 연속되면서 시장 자체가 디커플링의 가장 큰 배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죠. 2020년과 2021년 동안 누적으로 보니까 여전히 IT는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IT 내에서 실적이 정말 좋고 반도체 같은 건 최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좋다 하는데 사실 반도체는 이 생각도 하셔야죠. 8월 달에 앞으로 메모리 전망 안 좋다 해서 무너졌던 게 11월 달에 좋아졌다가 됐지, 그러면 앞으로 고정 가격이라든지 비메모리가 확연하게 좋아진다라고 하반기 전망하는 거는 아직까지 전망입니다. 그 부분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방송에서 반도체가 추가 상승폭 여력이 2, 3%밖에 안 남습니다 라고 했던 게 사실 그 부분인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움직인다 될 때는 시장 수익률 정도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2020년도에 딱 봐야 될 부분에서 우선은 2년 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확연하게 약했던 쪽이 은행 보험이 되겠죠. 그러면 은행 보험은 실적이 좋다가 돼도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 성장 동력 없어. 이러면 끝납니다. 실적 좋으면 뭐 할 건데? 지금 시장에서 성장이 확연하게 좋은 쪽을 사야지 성장도 안 보이는 실적 조사 와서 뭐 할 거야? 이 논리를 하면은 못 갑니다. 대신에 빠지지도 않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역시 상승이 가장 컸던 것 중에서가 항공과 해운이 들어오는데, 해운 같은 경우는 BDI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적인 부분에서의 병목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운임 지수가 급등을 했고 그 부분이 주가에 크게 올라간 케이스였는데 대부분이 HMM이라든지 이쪽에서 다 끌어올린 거죠. 근데 이제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크아웃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 주가 빠졌다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이 올라간 여건은 그 부분입니다. 의류가 결과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서비스라든지 제약 이쪽도 역시 시장 대비 초과 상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을 많이 했는데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이라는 이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이니까 시장이 실적을 보기 시작하거나 통화 정책이 변경이 되거나 성장 동력이 앞전에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상승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죠. 물론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이 상승하고 다른 상대적으로 약했던 쪽이 올라와서 키 맞추기를 해준다면 괜찮겠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이 개인들이 여전히 많이 잡고 있고 새롭게 들어온 거는 외국인데 아주 대규모로 현재 들어온 것은 아니니까 사는 것과 파는 것을 나눠버리니까 그러면 한쪽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쪽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시장에서 봐야 될 게 간단하게 계산을 한다. 간단하게 볼 때는 철강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조선기계 봐야 됩니다. 건설 봐야 됩니다. 왜? 경기는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상화된다. 경기 자체 정상화된다가 올해라고 생각한다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봐야 되는 쪽은 철강과 산업재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도 보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것도 다음에 얘기해드리겠지만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는 IT보다는 조금 못했는데 시장에서 상승률 자체가 시장보다는 조금 높은데 괜찮냐라고 할 때 괜찮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저평가란 부분과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순위 정도로 본다고 할 때는 백화점, 유통 내에서도 구분 지셔야 됩니다. 중고 소비에 관련된 유통주 아닙니다. 메리트 없습니다. 반대로 면세점이 랩톱도 고평가된 면세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 동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국내 내수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회사 역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딱 4주 동안에 이 배워 산다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업종들 하나씩 해드릴 건데 그때 왜 이 업종들을 더 봐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크게는 이쪽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업종들의 특징은 저평가, 실적이 좋은데 성장성이 약해라고 지난 10년 동안 평가를 받았던 쪽입니다.